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면 하나만 같이 떠올려 주시겠어요? 전라북도 남원에 한말순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세요. 평생을 시장 골목에서 나물 다듬어 파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물 먹은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나르셨어요.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원시장에서 제일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말도 들으셨답니다. 그런 분이 요즘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는지 아세요? 집 앞 계단 7칸입니다. 겨우 7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면 다리가 먼저 겁을 냅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한 칸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신다고 해요. 지난 봄에는 그 계단에서 한번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나도 자식들 신세지게 생겼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걷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건사하지 못하게 될까봐,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한말순 어르신의 다리가 약해진 건 그냥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아무도 그분께 다리 근육한테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 마음속으로 가만히 대답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나도 모르게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고 어이구 하면서 일어나시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발보다 손이 먼저 난간을 찾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예전보다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셨나요?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살짝 휘청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하고 뜨끔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만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자재가 부족하다, 보급로가 막혔다 하고 다리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일찍 알아채신 지금이 되돌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신호가 왔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아예 주저앉기 전에 오늘부터 자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가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영상 하면 다리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음식 이름만 외운다고 다리가 튼튼해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리 근육까지 어떻게 도착하는가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직접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드신 밥 한 술, 반찬 한 젓가락,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저 아래 다리 근육까지 가 닿는 여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 정거장이 나옵니다. 그 정거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이가 들면 그 정거장이 어떻게 고장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그 고장을 고쳐주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마음에 그려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한 집 한 채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집은 참 특이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낡은 벽을 조금씩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 벽을 다시 쌓아요. 매일매일 밤낮으로 헐고 다시 짓습니다. 쉬지 않는 공사장인 셈이지요. 젊을 때는 이 공사가 아주 활발합니다. 헌 벽 하나 헐면 새 벽 하나가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근육이 탱탱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헐어내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다시 쌓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벽을 하나 헐었는데 새벽이 반밖에 안 올라가요. 이 상태가 몇 년, 십몇 년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조금씩 주저앉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 어려운 말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육이 스스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공사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벽을 쌓을 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둘째, 그 자재를 현장까지 실어 나를 길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혈관, 그러니까 보급로예요. 셋째,
현장에 불이 꺼지지 않게 전기를 대주는 발전기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발전기인데 이따가 여정 마지막에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다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정거장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음식들 무슨 비싼 영양제나 처음 들어보는 외국 식품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동네 마트,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것들이에요. 돈 안 들이고 오늘 저녁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미국의 한 노년 건강 연구진이 65 넘은 어르신들을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걷다가 넘어지거나 거동을 못하게 될 위험이 72%나 높았습니다. 72%면 거의 3명 중 2명이 넘는 셈이에요. 이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오늘 저녁부터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손에 딱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 열의 9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을 해야지. 무조건 걸어야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운동만으로는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시 우리 공사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무리 솜씨 좋은 일꾼을 불러다 놓고 자, 벽 쌓읍시다 하고 외쳐도 현장에 벽돌이 한 장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은 허공에 팔만 휘젓다 지쳐버립니다. 오히려 몸만 상해요. 운동이 딱 그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라는 명령은 내리는데 그 몸을 다시 지을 자재가 없으면 근육은 붓기는커녕 더 닳아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자재는 안 채우고 무리하게 운동만 하시다가 오히려 더 폭삭 야위는 경우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재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야 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자재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그 위에 얻는 거예요. 이 순서 하나만 바로잡아도 다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다리부터 무너질까요? 왜 팔도 아니고 왜 다리부터일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전부 아래쪽, 그러니까 허벅지와 엉덩이에 몰려 있거든요. 이 큰 근육들은 관리를 안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쓰는 만큼 지어지고 안 쓰고 안 먹이면 제일 먼저 헐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텔레비전 앞에, 방바닥에 오래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이 큰 근육들이 쓸 일이 줄어드는데 자재까지 안 들어오니 앞뒤로 이중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사실은 희망입니다. 가장 큰 근육이라는 말은 가장 크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제대로만 먹이면 반응이 제일 빠른 게 바로 이 다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밥상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밥상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거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씹혀서 목구멍을 넘어가지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뱃속 장으로 갑니다. 저는 이곳을 공사장의 자재 창고 겸 검수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재가 트럭에 실려왔다고 해서 바로 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고에서 한번 풀고 쓸만한 자재인지 검수하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장이 딱 이 일을 합니다.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몸에 쓸 영양분만 골라서 피 속으로 넘겨줘요. 아무리 좋은 자재를 트럭 가득 실어와도 이 검수장이 낡아서 제대로 안 골라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현장까지 자재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5이 넘어가면 이 검수장이 슬슬 낡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몸에 이로운 세균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검수장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꾼들이 음식을 삭혀서 영양분을 더 잘 뽑아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일꾼들의 수가 줄고 종류도 단출해집니다. 일꾼이 부족하니 검수가 엉성해지고 좋은 자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조복동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68이시고 평생 사과 과수원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언젠가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밥은 그대로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사과 상자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워지셨대요.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다리에는 계속 힘이 안 실렸습니다. 검수장 일꾼들이 하나둘 떠난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수장 일꾼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그릭 요구르트. 우리말로 하면 되직하게 걸러낸 진한 요구르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는 이로운 세균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떠나버린 검수장 일꾼들을 새로 데려오는 셈이에요. 일꾼이 다시 늘면 검수장이 살아나고 좋은 자재가 현장으로 척척 넘어갑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연구진이 나이 든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 속 이로운 세균이 다양하고 튼튼한 분일수록 다리 근력 점수가 더 높았어요. 운동한 뒤 회복도 더 빨랐습니다. 장이 곧 힘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진한 요구르트는 그 자체로 훌륭한 자재이기도 합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17g에서 20g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벽을 쌓는 벽돌입니다. 그것도 우리 몸이 아주 잘 받아들이는 질 좋은 벽돌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이것저것 섞어 먹어야 재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구르트 단백질은 그럴 필요 없이 곧장 근육으로 갑니다. 검수장을 살리면서 동시에 좋은 벽돌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일석이조지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나서 30분에서 45분 안에 한 컵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가 근육이 자재를 제일 잘 받아먹는 시간이거든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셔서 드시면 딱입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마트 가시면 달콤한 맛 요구르트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단맛의 정체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가 앞으로 잡으려는 현장의 불, 그러니까 염증을 오히려 키웁니다. 그러니 되도록 아무것도 안 넣은 무가당, 그리고 지방을 억지로 뺀 것 말고 원래 그대로인 걸로 고르세요. 밋밋하면 아마씨 한 숟갈이나 꿀을 아주 조금만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사잖아요. 돈 드는 방법 아닙니다. 조복동 어르신도 이 진한 요구르트를 아침 산책 뒤에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니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지고 사과 상자도 다시 번쩍번쩍 드신다고 해요. 검수장 일꾼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첫 번째 정거장에서 자재 검수를 마쳤으니 이제 이 자재를 현장까지 실어 날라야겠지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보급로입니다. 자재를 아무리 잘 검수해도 현장까지 실어 나를 길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길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입니다. 피가 흐르는 관이지요. 이 관을 타고 영양분과 산소가 다리 근육까지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 보급로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빠집니다. 길이 좁아지고 노면이 갈라지고 여기저기 막힙니다. 특히 다리로 내려가는 잔길,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먼저 굳어요. 이 잔길이 근육 구석구석에 자재를 대주는데 여기가 막히면 근육 안쪽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영양분은 못 들어가고 쓰고 남은 찌꺼기는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 근육이 금방 지치고 회복은 더뎌지고 해마다 조금씩 쪼그라듭니다. 우리 몸에는 이 길을 넓혀주는 아주 고마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혈관이 스르르 넓어져요. 좁아진 길이 다시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도 65을 넘기면 만들어지는 양이 뚝 떨어집니다. 길을 넓혀줄 신호가 부족하니 다리로 가는 보급로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배윤옥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66이시고 평생 마늘밭을 매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사연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낮에는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칩니다. 자다가 종아리가 뭉쳐서 벌떡 일어나신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발가락이 안쪽으로 오그라들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쥐가 나서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 계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보급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다시 넓힐까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 바로 시금치,
그리고 근대나 아욱 같은 진한 초록 잎채소입니다. 이 잎채소 속에는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 성분이 아주 넉넉히 들어있어요. 부족해진 길 넓히는 신호를 음식으로 채워 넣는 셈입니다. 나이가 아삭한 걸 밥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실제로 스웨덴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나이 든 분들에게 시금치 한 접시 분량의 이 성분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육이 산소를 쓰는 효율이 19%나 좋아졌습니다. 근육이 커진 게 아니에요. 같은 산소로 더 야무지게 일하게 된 겁니다. 낡은 기계에 기름칠을 새로 한 것처럼요. 시금치에는 또 하나 귀한 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밤마다 쥐가 납니다. 배윤옥 어르신의 그 종아리 쥐, 상당 부분이 이 마그네슘 부족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세대 상당수가 이 성분이 부족한 상태로 지냅니다. 시금치는 한 컵만 익혀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이 넘게 들어옵니다. 쥐 잘나는 다리에 이만한 게 없어요. 드실 때는 꼭 기름에 살짝 볶아 드세요.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좋은 기름에 마늘 넣고 볶으면 시금치 속 좋은 성분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에 묻히는 게 이 경우엔 더 낫습니다. 배윤옥 어르신도 저녁마다 시금치를 기름에 볶아 한 접시씩 드셨어요. 몇 주 지나니 밤에 쥐가 안 나서 통잠을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마늘밥 매실 때처럼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시금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길 넓히는 성분을 시금치보다 서너 배나 진하게 품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빨간 무처럼 생긴 그 채소요. 솔직히 비트라고 하면 다들 좀 갸웃하세요. 이게 다리 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한창 연구되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 회복 관리에까지 쓰일 만큼 확실한 것이에요. 비트 한 개에 든 그 성분이 산소가 부족한 다리 근육에 닿으면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좁았던 보급로가 갑자기 넓은 신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에는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연구진이 나이 든 분들에게 비트 2개 분량의 즙을 드시게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뇌에서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피가 38%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공사장으로 치면 현장 감독이 앉아있는 관제실로 전기가 확 들어온 겁니다. 감독은 뇌고 현장은 다리예요. 이 둘 사이에 무전이 잘 통해야 다리가 제때 제대로 움직입니다. 균형을 잡고 헛디디지 않고 넘어지려는 순간 몸을 딱 세우는 것. 이게 다 이 무전이 통해야 되는 일이에요. 비트는 다리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 근육을 부리는 뇌의 신호까지 또렷하게 해줍니다. 넘어짐이 무서운 우리 세대에게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비트는 이렇게 드세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40분에서 1시간쯤 구우면 그 좋은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굽는 게 번거로우면 강판에 갈아서 레몬즙 조금 넣고 즙으로 드셔도 좋아요. 레몬 속 성분이 비트의 힘을 더 잘 끌어내 주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물에 오래 푹 삶지는 마세요. 좋은 성분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구워서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곁들이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전에 드시기 딱 좋은 밥상이 됩니다. 강원도 정선에 최영수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72이시고 젊어서 탄광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고 늘 피곤하셨는데 병원 몇 군데를 다녀도 그냥 나이 드셔서 그렇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지팡이까지 짚으셨어요. 그러다 밥상에 구운 비트를 올리고 매일 짧은 산책을 곁들이셨습니다. 몇 달 뒤에 이분이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어요. 텃밭에도 다시 나가신다고 합니다. 나이 탓이라던 그 다리가 사실은 보급로가 막혀 있던 거였어요. 자, 검수장을 살리고 보급로까지 넓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왔다고 벽이 저절로 쌓이는 건 아니에요. 일꾼이 팔을 걷어 붙여야지요. 다음 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은 드디어 공사 현장, 다리 근육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이 현장은 쉬지 않고 헌벽을 헐고 새벽을 쌓는다고요. 자재도 왔고 길도 뚫렸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서 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꾼들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요.
젊을 때는 자제가 도착하면 일꾼들이 알아서 척척 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65이 넘으면 이 일꾼들이 귀가 어두워집니다. 자, 일 시작합시다 하고 웬만큼 소리쳐서는 꿈쩍도 안 해요. 똑같은 자재를 갖다 놔도 벽이 안 올라갑니다. 이걸 두고 근육이 신호에 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일꾼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확실하게 소리쳐주면 되겠죠. 그 큰 소리를 내주는 음식이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달걀하면 평생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몸에 안 좋다, 특히 노른자는 버려라. 맞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히 우리 나이대에게는 참 안타까운 오해였습니다. 달걀은 우리 다리 근육에게 가장 확실하게 일 시작하라고 외쳐주는 음식이거든요. 여기서 콜레스테롤 걱정 잠깐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드시는 약과 함께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건강한 대부분의 어르신께 하루 달걀 2~3개는 겁낼 일이 아니라는 게 요즘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오해 때문에 다리 지을 자제를 평생 마다해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달걀 속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류신이 바로 잠든 일꾼을 깨우는 반장의 호루라기예요. 이 소리가 울리면 귀 어두워진 근육도 그제야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진이 확인해 보니 큰 달걀 2개에 든 류신만으로도 나이 든 근육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신호에 둔해진 근육도 이 호루라기 앞에서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벌이라던 노른자, 사실은 여기에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근육세포를 감싸는 얇은 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성분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얇아지고 잘 새서 애써 넣은 영양분이 줄줄 빠져나갑니다. 노른자는 그 벽돌을 감싸는 방수청 같은 역할을 해요. 노른자를 버리는 건 자재는 사놓고 그걸 덮을 천은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깝잖아요. 경기도 이천에 문영달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76이시고 젊어서 오래 목수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30년 동안 기름기 하나 없이 달걀도 딱 끊고 사셨답니다. 예전 건강 상식을 곧이곧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는 갈수록 힘이 빠지고 계단이 무서워지셨습니다. 이분께 아침마다 달걀을 통째로 2~3개 드시겠어요. 2달쯤 지나니 2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 안 잡고 계단을 오르셨다고 합니다. 일꾼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난 거지요. 드실 때는 아침에 통째로 2~3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좋은 기름을 곁들이세요. 노른자 속 비타민이 기름과 함께라야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센 불에 바싹 익히지 마세요. 약한 불에 부드럽게 익혀야 좋은 성분이 안 상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아무리 좋은 일꾼과 자재가 있어도 여기 불이 나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불이냐고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오래 타는 불이 있어요. 바로 염증입니다. 다친 것도 아닌데 근육 여기저기가 은근하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상태예요. 이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요. 대신 몇 년, 10몇 년을 낮게 타면서 현장을 야금야금 그을립니다. 벽도, 일꾼도, 무전선도 다 상하게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불이 저절로 더 잘 붙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쑤신다면 밤새 이 불이 근육을 태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강화에 신금자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63이신데 아침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쑤셔서 힘드셨대요. 자고 일어나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이게 다 밤새 탄 그 불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을 꺼주는 소방차 같은 음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이 생선 기름 속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불을 식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을 일으키는 물질 자체를 화학적으로 눌러 꺼버려요. 물폭탄을 퍼붓는 소방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65 넘은 분들을 살펴봤어요. 연어를 일주일에 3토막쯤 드시는 만큼 오메가3을 챙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육이 새 벽을 쌓는 속도가 22%나 빨라졌습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생선 한 토막이 낸 결과예요. 게다가 연어에는 그 귀한 비타민 D도 넉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5 넘은 우리 세대 열에 일고
여덟은 이 비타민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모자라면 근육에 힘이 안 실리고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연산 연어 한 토막이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한 끼로 채우고도 남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되도록 자연산으로요. 그리고 아까 그 시금치 같은 진한 잎채소랑 같이 드시면 서로의 좋은 점을 끌어올려 줍니다. 신금자 어르신도 일주일에 두세 번 연어와 고등어를 상에 올리셨어요. 아침에 다리가 무겁던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밤새 타던 불이 잦아든 겁니다. 자, 이제 자재도 일꾼도 불 끄는 소방차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돌아가려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더 필요해요. 현장에 전기를 대주는 발전기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깊은 곳, 마지막 정거장에서 그 발전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정거장은 이 여정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발전기실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아주 작은 발전기가 수도 없이 들어있어요. 이 발전기가 돌면서 근육이 쓸 힘,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멈추면 아무리 자재가 많고 일꾼이 깨어 있어도 현장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기가 낡습니다. 배선이 삭고 전기가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회복이 더딘 겁니다. 발전기가 힘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낡은 발전기를 정비해주는 마지막 음식. 사실 저는 이걸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처음 짜낸 진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이 무슨 달이 힘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세상 어떤 기름과도 다릅니다. 이 안에 든 특별한 성분이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거든요. 첫째, 앞에서 말한 그 현장의 불, 염증을 잡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불을 꺼요. 그런데 약처럼 속을 버리거나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둘째, 이게 더 놀라운데요. 잠든 근육의 일 시작 스위치를 직접 뗍니다. 보통 이 스위치는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야 켜져요. 그런데 올리브유 속 성분은 그런 것 없이도 세포 안에서 스스로 스위치를 올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잘 안 눌리는데 올리브유가 그걸 다시 눌러주는 거예요. 숫자로도 확실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대 연구진이 65 넘은 어르신 840여 명을 3년간 지켜봤어요. 하루에 이 진한 올리브유를 4숟갈씩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병에 걸릴 확률이 37%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한 연구진은 올리브유 속 또 다른 성분이 바로 그 낡은 발전기, 미토콘드리아를 망가짐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발전기의 배선을 새 것처럼 지켜주는 거예요. 충청북도 제천에 오상목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81이시고 평생 이발소를 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언젠가부터 두 정거장 거리도 쉬었다 가야 할 만큼 다리에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이분께 다른 건 바꾸지 말고 딱 진한 올리브유 4숟갈만 매일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에 달걀에 2숟갈, 점심에 나물에 2숟갈. 몇 달 뒤 이분이 예전 이발소 단골들과 걷던 동네 산책 코스를 한 번도 안 쉬고 완주하셨습니다. 낡았던 발전기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드실 때는 하루 4숟갈을 기준으로 낮은 불 요리에 두루 쓰세요. 채소에 달걀에 생선에 듬뿍 둘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 기름을 달걀이나 연어,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그 좋은 성분들이 서로 손잡고 더 잘 흡수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음식들이 괜히 한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살려주는 한 팀입니다. 다만 살 때는 어두운 유리병에 든 짜낸 날짜가 최근인 걸로 고르세요. 오래돼서 빛에 바랜 싸구려 기름은 그냥 기름일 뿐 이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걸어온 길을 한 바퀴 되짚어 볼까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먼저 창고 겸 검수장, 우리 장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진한 요구르트로 일꾼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음은 보급로, 혈관이에요. 좁아진 이 길은 시금치와 비트가 넓혀줍니다. 자재가 도착한 현장에서는 잠든 일꾼을 달걀이 호루라기로 깨웁니다. 현장에 난 불은 연어와 고등어가 물폭탄으로 끕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낡은 발전기는 4숟갈의 올리브유가 되살립니다. 검수장, 보급로, 현장, 소방차, 발전기,
이 5자리가 다 살아나야 우리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하루 밥상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달걀 2~3개에 올리브유를 둘러 드세요. 점심에는 구운 비트와 볶은 시금치에 두부나 생선을 곁들이시고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시면 진한 요구르트 1컵,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에 잎채소, 그리고 다시 올리브유 1바퀴.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시장과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기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밥상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공사에는 원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헐린 벽을 다시 쌓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 순서대로 대답해 줍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밍밍하고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한 주쯤 지나면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고 밤에 쥐가 덜 나는 게 먼저 옵니다. 2주쯤 되면 계단이 조금 수월해진 걸 느끼세요. 그리고 1달, 2달 꾸준히 하시면 그게 몸에 밴 습관이 되고 어느 날 문득 내가 방금 난간을 안 잡았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흘 해보고 효과 없다며 그만두시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요. 넣어준 만큼, 그리고 기다려준 만큼 꼭 되돌려줍니다. 딱 1달만 속는 셈 치고 오늘 이 6가지를 밥상에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세대가 자주 하시는 오해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걸 모르면 애써 차린 밥상이 반쪽이 됩니다. 첫째,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 흰쌀밥, 한 그릇 뚝딱 비우면 기운이 난다고 배웠지요. 젊어서 고생하실 때는 그 밥심으로 버티셨고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흰쌀밥만으로는 벽돌이 안 생깁니다. 밥은 잠깐 불을 지피는 땔감이에요. 정작 벽을 쌓을 벽돌, 그러니까 달걀이나 생선, 요구르트 같은 자재가 없으면 근육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밥 한 술 옆에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을 꼭 놓으세요. 그게 진짜 밥심입니다. 둘째, 그냥 단백질 가루 타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루로 된 단백질 보충제가 많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음식들은 벽돌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달걀은 벽돌에 방수청까지 덮어주고, 생선은 불까지 꺼주고, 요구르트는 검수장 일꾼까지 데려왔지요. 가루 한 숟갈에는 이런 게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음식이 몸에는 더 잘 흡수돼요. 값도 훨씬 쌉니다. 시장 달걀 한 판이 가루 한 통보다 쌉니다. 굳이 비싼 가루 사실 필요 없어요. 셋째,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이 나이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에요. 앞에서 만난 정선의 최영수 어르신, 제천의 오상목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두 분 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지팡이를 짚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보급로가 막혀 있었고 발전기가 낡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치니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이 탓이라는 말에 다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리는 아직 여러분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근육은 80이 넘어도 다시 자랍니다. 이건 격려의 말이 아니라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다시 벽을 쌓고 싶어 합니다. 다만 자재가 오기를, 발전기가 돌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그 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에 만났던 남원의 한말순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집 앞 계단 7칸이 무서워 난간을 꼭 붙잡으시던 그분이요. 저는 그분이 언젠가 그 계단을 난간 없이 손주 손을 잡고 사뿐히 오르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겁내던 그 마음이 아직 내 다리로 내가 산다는 당당함으로 바뀌는 것. 오늘 이 밥상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혹시 주변에 계단 앞에서 다리부터 겁을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 중에요. 그런 분께 이 영상을 살며시 보여드리세요. 오늘 걸은 이 길 하나가 그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슬쩍 힘을 실어주세요. 그거면 저는 충분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이 길 부디 잊지 마세요. 창고를 살리는 진한 요구르트, 보급로를 넓히는 시금치와 비트, 잠든 일꾼을 깨우는 달걀 노른자, 현장에 불을 끄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낡은 발전기를 되살리는 4숟갈의 올리브유입니다. 이 6이 한 팀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여러분을 가고 싶은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밥상에서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